안녕하세요. 셀러일기TV 18번째 영상입니다. 네, 오늘은 주제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위탁 판매에서 중요한 두 가지. 근데 이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위탁 판매에만 적용되는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오늘 이걸 주제로 잡게 된 어떤 인사이트가 나온 게 위탁 판매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사업을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로 인사이트를 얻어서 제가 제 위탁 판매에 응용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가 저는 첫 번째 매출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영업 이익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일단 제가 저번 주에 아마 목요일이나 영상 하나 올렸을 거예요. 김승호 회장님이 쓴 이제 돈의 속성이라는 책이고 거기서 좋은 문구가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내가 직접 회사를 운영해보니 성장 초기에는 이익보다 매출이 중요하고 이후에는 당기순이익보다는 영업이익이 더 중요하고 현금 흐름이 좋지 않으면 흑자 도산이 될 수 있다. 회사의 재무자표에는 이 모든 정보가 담겨져 있다. 당기순이익은 회사의 건물 매각이나 다른 투자를 통해 증가시킬 수 있지만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있으면 근본 사업이 힘들어져서 회사를 야금야금 팔아 운영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 말이 문구가 나와 있어요. 책에 정확히 177페이지? 네. 인데, 혹시 관심 있으시면 책 한번 읽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이 김승호 회장님은 일단 한인 기업 최초로 글로벌 외식 그룹인 스노우폭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기업이. 거기 회장이고요. 그 스노우폭스는 세계 1위 도시락 회사예요. 이게 일단 기사는 2017년도고 좀 된 건데 여전히 1위는 이제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분이 이제 창업을 하셨고 2005년도 미국에서 창업한 스노우폭스죠. 유럽, 호주, 한국에 진출해서 지금 1,300개 매장을 가지고 있답니다. 연 매출 3,500억에 이르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 돈의 속성이라는 책에는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주제가 아니라 돈에 대한 근본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돈에 대한 근본적인 이야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이야기, 사업 이야기, 자연스럽게 주식 이야기를 하게 됐고, 저도 이제 사업을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또 자본주의나 경제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아지면서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좀 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이거 기업을 이제 그 재무제표를 보는데 당기순이익이라는 거, 영업이익이라는 거, 또 그 회사의 매출이라는 거에 대해 되게 이제 현금 흐름까지 되게 관심을 가지고 어느 정도 개념 정도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구가 좀 어느 정도 저는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책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를 내가 하고 있는 위탁 판매에 응용을 해볼 생각은 안 했던 거예요. 제가 주식을 하면서도. 근데 이걸 읽으면서 내가 하고 있는 위탁 판매에 응용을 한번 하다 보니까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두 가지를 여기 이 김승호 회장님이 한 이 말에 이 두 가지를 정확히 포인트를 가져와서 한번 적용시켜 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성장 초기에는 이익보다 매출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도 이제 초기라고 저도 아직 생각하고 있고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되돌아봤는데요. 지금 당장 내가 월 순수익이 얼마인지를 되게 중요시 했다는 거를 반성했어요. 일단 지금 우리가 사업을 시작했다면 내가 순수익을 지금 얼마 내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회사의 그 기본적인 가치를 올리는 것, 즉 매출을 올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 파이를, 그 사업, 내 쇼핑몰, 위탁 판매에 그 쇼핑몰 그 파이 자체를 내가 얼마나 늘려내느냐. 그러니까 초기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늘리기 위해서 어떤 내가 순이익을 가져가기보다는 그걸 살짝 포기하더라도 매출을 낼 수 있다면 매출을 최대한 내도록 노력을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내 마진을 포기하면 내가 팔 수 있는 금액이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일단 그것을 낮춰서라도 판매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근데 저도 주문이 계속 들어와서 주문을 넣다 보면 이제 도매 주문 넣다 보면 계산이 되죠. 이거 하나에 1,000원, 2,000원, 3,000원, 500원 막
거의 뭐 안 남는 것도 있고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1,000원 남기고 500원 남기고 해야 되나? 하면서 수정을 해요. 가격을 더 올립니다. 근데 어느덧 그 제품에 주문이 안 들어오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분명히 이거를 내가 마진을 안 보더라도, 손해는 안 보니까 마진을 안 보더라도 일단 빨리 많이 팔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주문을 넣고 있으면 어느덧 제가 생각을 바뀌고 있어요. 내가 이 정도 마진 보고 이 고생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하게 되죠. 근데 지금 다시 냉철하게 다시 생각해보니까 이런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초기에는. 애초에 내가 내가 주문 하나 넣었는데 3,000원 정도 마진을 봐야겠다 하면 시작 자체를 못 하는 거예요. 내가 경쟁사들에 비해서 마진을 3,000원씩이다 보면, 일단 우리가 위탁 판매를 하면 도매에서 소매로 한번 들어오는 건데 가격 경쟁이 되기가 쉽지 않죠. 요즘에 도매도 소매로 다 뛰어드는 상황에 쉽지 않은 상황인데, 물론 그것을 이제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더 전통적인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마진을 붙이면 붙일수록 그 가격에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근데 그 경쟁력을 가지고 내가 매출을 내고 내가 거기 그 매출에서 순이익을 나겠다는 것 자체는 좀 욕심이고, 일단 내가 그 매출을 내기 위해서 내 순수익을 좀 줄이더라도 일단 매출을 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매출이 나고 있으면, 저번에 제가 영상을 찍었듯이 그 안에 그 매출이 나고 있는 것 중에서 내가 순수익으로 땡길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기회가 나에게 생겨나는 것 같고, 그래서 일단 내가 매출을 올려놓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조차 생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일단 매출을 올려놔라. 그리고 올린 매출 안에서 이제 시간이 지났을 때, 성장 초기가 아니라 시간이 지났을 때 내가 거기서 내 순수익을 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당장 내가 올라간 매출 안에서 순수익을 올리면 또 나중에 내가 순수익을 올렸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고 순위가 떨어지면서 또 매출이 줄어들 수 있지만, 그거 말고 다른 방법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판매하면서 이제 느꼈던 건데, 하나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매출을 이제 마진 거의 포기하고 매출을 올려놨어요. 근데 잘 팔리는 게 있고 안 팔리는 게 그래도 있을 겁니다. 잘 팔리는 거 안에서 안 팔리는 걸 끼워 넣는 거예요. 링크를 건다든지, 아니면 옵션에서 비슷한 상품들을 옵션으로 묶어가지고 거기에 그 상품을 넣는다든지. 근데 이게 당장 매출을 올리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이제 소비자들을 유입시키지 못하면 일단 그냥 첫 번째 그냥 그 사업은 시작조차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격이라도 낮춰놓고 매출을 좀 올려놓으면 거기 안에서 내가 응용할 수 있는 거는 많다라는 거.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일단 첫 번째로 매출이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단기 순이익보다는 영업이익이 더 중요하고, 이거는 이제 이 이후의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회사 재무제표를 보면 분기별로 이제 회사에 그게 나와요. 성적표가. 이번 분기 때는 매출이 얼마고 순이익이 얼마였는지 나오는데, 단순히 그 순이익만 보는 게 아니라 영업이익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 영업이익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하냐? 그게 그 회사에 어떻게 보면 수익을 나게 하고 그 기업에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근간, 아주 기본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기업을 세워놨습니다. 근데 그 기업의 수익 구조가 있어요. 근데 그 수익 구조를 수익으로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영업이 필요합니다.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고 팔게 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영업이익을 통해서 그것을 팔게 하고 마케팅을 해서 그것을 성장시켰습니다. 그런데 단기 순이익이라는 것에는 이런 영업이익 외뿐만 아니라 어떤 회사의 건물을 매각시켰다든지 땅을 팔았다든지 또 다른 그 외의 수익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회사의 근간이 되는 어떤 제품을 개발했고 그 제품을 파는 회사가 그걸로 수익을 보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그 외에 부수익으로 수익을 많이 냈다면 그 회사는 위기인 거죠. 우리 이제 쇼핑몰로 얘기를 돌아와서 우리도 이 영업이익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쇼핑몰의 근간이 되는 건 첫 번째는 저는 이제 키워드죠. 키워드. 우리가 기본적으로 키워드, 사람들이 검색하는 거를, 사람들이 이 제품을 찾는데 어떤 검색을 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연구하고 고민해서 찾아서 그 제품을 그 키워드에 달아서 올려놓는 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영업을 하고
영업에 이익을 낼 뿐만 아니라 여기서 부족하기 때문에 광고를 더 돈을 태워서 광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 더불어 이제 블로깅이나 또 다른 SNS 마케팅을 통해서 영업이익을 점점 넓혀가는 것이죠. 그런데 내 쇼핑몰이 어떤 부수입, 내가 원래 이제 우리의 쇼핑몰의 기본적인 근간을 이루는 키워드, 광고, 또 다른 것들이 이런 것들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 매출을 채우고 있었고, 또 그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구조로 얼마나 내가 순이익을 내고 있는지 알지도 못한다 라는 것은 점차 제 쇼핑몰을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발전시킬 가능성이 되게 낮은 거죠. 그래서 단기 순이익보다 영업이익이 더 중요하다는 거, 이 말을 통해서 내 쇼핑몰에서 매출 중 이게 얼마만큼의 영업이 어떤 방식으로 키워드도 동일해요. 어떤 키워드가 더 많이 유입됐었고, 어떤 키워드, 내가 메인 키워드로는 이걸로 잡았는데 사람 들어오는 거 보니까 이 키워드가 아니라 다른 키워드였다. 그러면 키워드 순서를 바꿔야죠.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위탁 판매가 더 오래가고 더 많은 매출을 내기 위해서는 내 키워드 작업을 통해서 사람들이 유입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영업의 이익이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스케줄이 어떻게 보면 매주 얼마만큼의 제품을 업로드하고 계속 새로 올리는 것만 제가 신경 썼었는데, 이제 좀 바꿨어요. 한 주는 제가 블로깅 작업도 좀 할 거고, 광고도 이제 제가 좀 투자를 해서 공부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광고를 통해서 얼마나 들어오고, 또 다른 SNS 마케팅을 통해서 얼마나 이게 이익이 났는지 정확히 분석하고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려고 한번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제가 얼마나 이것을 또 어떻게 배우고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추후에 또 기회가 되면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냥 남들이 다 하니까 하라는 대로 따라가는 것보다 이런 데서 좀 인사이트를 같이 얻어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판매에 대한 실적을 내보고, 또 그 정확한 방법을 통해서 좀 더 우리 사업이 좀 더 커지는 걸 서로 같이 경험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서 위탁 판매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